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안스쿨 중국어 HSK 대표 강사 최은정입니다. 자, 우리 5월 시험에서요. 쓰기가 너무 어려웠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5월 시험의 쓰기 부분을 가져와서 쓰기 집중으로 한번 훈련을 해볼까 하는데요. 물론 단어가 어렵고 표현이 어려운 게 좀 많은 글이었긴 하지만 그걸 또 다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어떻게 잘 골라내서 요약 쓰기를 할 수 있을지 한번 집중적으로 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요. 주인공 이름은 추원원. 일단 이름부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같은 글자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쓰기가 어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흐얼리라는 이 동물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흐얼리가 뭔지 궁금해하지를 마세요. 그냥 이게 보면 이게 동물인 게 표시는 금방 나거든요. 아, 동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익项目라는 말이 아주 중요해요. 공익 프로젝트. 이런 단어들이 꼭 필수 단어였고요. 총 9단락은 너무 많아요.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천자를 400자로 줄이는 이 6급 요약 쓰기에서는 단락의 개수는 4개에서 5개가 가장 일반적으로 좋은 개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다 쳐내고 나면 좀 짧아질 거잖아요. 단락들이. 그런 것끼리 관련성이 있는 거 묶으면서 오늘도 한 요 정도 개수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자, 요약 쓰기의 기본 규칙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죠. 단순히 단락별 요약이 아니다. 이렇게 배우는 분들이 계세요. 1번 단락에서 1000에서 400자는 40%니까 대략 반, 40%를 끄집어내고 또 2번 단락에서 40%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우리가 오늘 9단락이니까 9번 단락까지 쭉 연결하면 좋은 요약 쓰기가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1000자를 400자로 줄일 때 전체적인 내용에서 중요한 것, 그러니까 어떤 단락은 빼기가 굉장히 힘들구나. 여기는 90% 정도 적어야겠다 싶으면 적는 거고요. 어떤 단락은 한 10%만 적고 그냥 넘어가는 단락도 있고 이렇게 전반적인, 전체적인 균형을 놓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단락별로 40% 굉장히 위험하고 좋지 않은 요약 쓰기가 되는 지름길이 되겠고요. 중복되는 내용이나 뒤의 내용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당연히 우리가 패스하게 됩니다.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이 들어가는 거랑 좀 문학적으로 이렇게 멋을 부린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줄여놓으면 안 어울려요. 그냥 객관적 서술로 깔끔하게 혹은 쓰지 않게 되겠고요. 인칭대사나 지시대사, 원이, 타 하는 것들이 특히 우리가 오늘은 없는데요. 직접화법을 간접화법으로 고칠 때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직접화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큰 따옴표를 써서 이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변함없이 딱 똑같이 쓰겠다는 뜻이 되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긴 말을 똑같이 쓸 수가 있겠어요? 짧은 거 혹은 주제성이 들어있다든지 한 10글자 이내면 가능하겠지만 사람이 줄줄줄줄 하는 말들을 그대로 암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접화법으로 바꾸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연습하시고 싶으시면 앞에 우리 적중특강을 찾아보시면 거기서 충분히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쩌고 저쩌고 했다면 이게 사라지는 순간 남자라면 타, 여자라면 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하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원래 글에서는 쪼라는 지시대사를 썼다고 생각해요. 근데 쪼라는 말은 요 바로 앞의 내용을 가리켜서 이것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 앞의 내용을 쓰지 않았다든지 혹은 내가 오히려 쪼를 넣는 것이 좀 더 연결이 자연스러울 수 있겠다든지 그런 것들도 한번 신경을 써서 주의해서 사용해야겠습니다. 자, 5번 관련사를 이용해서 너무 연결이 어색하다. 내가 여기 내용을 쓰고 쭉 안 쓰다가 갑자기 쓰니까 너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이 글에서 但是 그러나 등을 이용해서 조금 연결을 부드럽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10분 사용법이죠. 우리가 이 글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10분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잖아요. 한 30분, 20분 이렇게 된다면 아마 훨씬 쉬워졌을 거예요. 근데 10분은 천자의 글을 읽고 파악하기에 굉장히 빠듯한 시간입니다. 자, 10분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까요? 기본 규칙은 앞에서부터 일단 암기하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행동은 하지 마시고요. 내용을 암기하는 것이지 모든 표현을 암기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어떻게 10분 만에 우리가 천자를 암기할 수 있겠어요? 앞부분에서 주인공이나 기본 배경이 언급되는 내용, 제일 마지막 부분을 먼저 읽는다. 그래서 앞부분과 그리고 제일 끝부분을 읽으면 대략 시작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얘기할 건가 보다. 그리고 끝을 보면 이렇게 끝나는 걸 보니 대략 과정이 이런 과정이겠다. 이런 내용이 언급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게 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마지막 문장은요. 나중에 전략적으로 좀 암기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끝을 끝내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끝에 부분은 나중에 10분이 딱 가기 직전에 전략적으로 조금 암기를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 편이에요. 자, 그 다음 처음부터 다시 읽으면서 필요 없는 부분, 특히 반복되는 내용 상세한 설명을 하는 곳, 이야기의 흐름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주변 인물에 대한 서술은 대략 내용만 파악하고 넘어가거나 쉽게 바꿀 계획을 어느 정도 세우면서 읽어 내려가라. 무슨 얘기냐면 똑같이 읽기 시작하면 10분 만에 읽는 것도 너무 빠듯해요. 그래서 딱 보면 단락마다 주제가 있거든요. 이 단락의 얘기는 이거구나. 근데 요 얘기는 요거랑 조금 관계가 없는데 싶은 부분은 조금 대충 넘어가면서 일단 처음부터 치라는 얘기예요. 네, 쳐내면서 읽어주셔야지 다 똑같은 무게감으로 읽어서는 승산이 없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4번. 글을 보지 않고 마지막에 전체 내용을 이해했는지 빠르게 머릿속으로 생각해 본다. 이때 이제 힌트들이 있어요. 어떤 시간의 흐름이라든지 꼭 기억해야 되는 관鍵词 키워드가 있습니다. 오늘도 보여드릴 건데요. 그 키워드를 먼저 기억을 하시고 키워드별로 일어났던 사건 혹은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내가 어느 정도 좀 암기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10분이 끝나기 직전에 주인공 이름 못 쓰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그리고 쓰기에서 꼭 써야 하는 아까 허얼이라는 그런 동물 이름,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끝부분 마지막 문장을 약간 전략적으로 암기해 두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자꾸 연습을 해서 이렇게 분배를 굉장히 잘 하셔야지 10분 동안 이상한 행동을 하는 가장 1등이 뭐냐면 앞에 부분부터 암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한 전체 글의 5분의 1만 외워도 천재인데 여러분. 그런 거를 하시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요렇게 10분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를 일단 아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빨리 한번 읽어볼 건데요. 해석은 조금 직역으로 했어요. 어색하더라도 중국어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단락을 한번 보도록 하면요. 2021년에 개최한 생물 다양성 공약 제15회 조약국 총회에서 신장에서 온 27세 아가씨 추원원은 많은 눈길을 사로잡았다. 허리공주라고 불리는 그녀는 신장 어떤 지역의 사막에서 돌아다니면서 이런 거 우리가 나중에 안 쓸 생각이에요. 돌아다니면서 허리를 위해 나무를 심고 표범 등 동물을 구했으며 또한 인터넷상에서 생방송을 하고 동영상을 만들어 갈수록 많은 90년대생과 00년대생들이 신장 야생동물 보호소구로 참가하게 했다. 이게 1번 단락입니다. 그리고 제일 끝 단락, 9번 단락을 한번 읽어볼까요? 4년간, 그러면 1번 단락에 시작해서 4년간의 노력을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4년간 추원원과 단체의 노력을 통해서 이 지역의 이 허리라는 아까 그 동물은 162개의 둥지가 원래 있었는데 190까지 증가했고 무리의 수량도 20% 증가했다. 그러면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쵸? 그래서 1번 단락을 보니까 이 아가씨가 허리라는 공주라는 별명을 갖고 있잖아요. 이 동물을 굉장히 보호하려고 살리려고 노력을 했고 4년 후에 수량이 20% 증가하는 좋은 결과가 생겼고 그렇다면 그 중간에는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지 과정들이 나오는 것이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럼 1번 단락 읽었기 때문에 2번 단락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허리라는 이거는 굳이 안 적어도 되거든요. 동물은 중국의 국가 1급 보호동물로 전 세계에 1000마리가 되지 않고 팬더보다 더 희소한 멸종위기종이다. 허리와 인연을 맺은 것은 추원원이 2살. 그래서 일단은 키워드가 하나 나왔는데요. 2살에 시작하는 어떤 사건이 나올 겁니다. 2살 때부터 얘기하기 시작해야 한다. 자. 추원원의 아버지 이 사람은 한 명의 동물 보호학자인데 20세기 90년대 그는 이 지역으로 가서 허리를 연구했고 여기 2살
2살 때 있었던 일이에요. 2살의 추원원을 곁에 데리고 갔다. 비록 나이가 어렸지만 그러나 추원원은 야생동물을 맞이해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떤 동물을 보고 그녀는 다 야생동물이겠죠 뭐. 그녀는 단지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뿐이었다. 아버지는 이렇게 추원원의 마음속에 자연을 매우 사랑하는 씨앗을 심었다. 너무나 문학적인 표현이죠. 그대로 우리가 느껴야지 이런 표현을 써서는 어울리지 않을 거예요. 줄이고 나면. 이 내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나중에 넘어갈 거고요. 자란 후에 추원원은 줄곧 이 방향을 향해 노력했다. 지금 그녀는 베이징 리니에 다슈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 전공이 야생동물 보호이다. 전체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자면 아버지로 인해서 계속 지금까지도 그 방면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단락입니다. 2014년이라는 또 키워드가 보입니다. 2살이 있었고요. 2014년에 추원원은 정식으로 허리 보호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허리는 추원원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다. 추원원이 말하기 어떤 사람은 헐리가 나무를 갉아먹어 생태를 파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결코 이러하지 않다. 그 뒤의 내용을 우리가 읽지 않아도 무슨 내용일까요? 오해다. 사실은 헐리는 그렇게 환경을 파괴하는 아이가, 생태를 파괴하는 아이가 아니라는 내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요 내용은요. 사실 이 글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글에서 가장 핵심은 추원원이 헐리를 보호해서 나중에 수량을 늘리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사람들의 오해를 조금 더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 저 같으면 대략 이렇게 보고 좋은 서식지를 제공하구나. 사람들이 오해했네 하고 정도에서 넘길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내용을 보다가 이게 꼭 필요하면 다시 나중에 조금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필요한 내용이 아닐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네, 5번 단락으로 가볼게요. 서식지가 끊임없이 축소되기 때문에 헐리는 증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힘든 상황이다. 추원원은 단지 자기 한 사람의 의지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적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녀는 인터넷의 힘을 빌려 1년의 야생동물 보호 공익 프로젝트를 발기했다라고 한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키워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2살 때 아빠로 인해서 관심이 생겨서 지금까지 연결된 거 그리고 2014년에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공익 프로젝트가 3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오고 있다는 거. 네, 첫 번째 공익 프로젝트는 헐리 수호자 이름은 이제 기억해야죠. 그쵸? 수호자이다. 추원원과 단체는 기부 플랫폼을 개방했고 기부자는 한 둥지의 헐리를 위해 500위안을 기부해야 하며 이 돈은 이 둥지 헐리가 소재하는 목초지의 목축민의 가정에 제공되고 이 가정이 이 헐리를 수호하고 그러니까 보호하고 지키는 임무를 맡게 되는 거예요. 기부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헐리 가족을 입양한다고 해서 진짜 집에 데려와서 키운다는 뜻은 아닌 것 같고요. 찍는 거죠. 쟤네 우리 할래요.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으며 추원원이 촬영한 헐리 가족 사진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헐리 수호자에 대한 설명인데요. 대략 가장 기본적인 것만 나중에 써야지 다 적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자, 7번째. 두 번째는 헐리를 위해 버드나무를 심는, 버드나무 어려우면 그냥 나무를 심는 이라고 하면 됩니다. 공익 프로젝트 헐리 식당. 아까는 헐리 수호자, 헐리 식당이다. 추원원과 단체는 인터넷상에서 모금한 자금을 사용해서 묘목을 구매해서 현지 목축민에게 심고 보살피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만약 묘목의 생존율이 요구에 도달하게 되면 목축민들에게 더욱 많은 보조금을 준 거예요. 돈을 준 거죠. 지금 목축민의 도움하에 이미 41만 버드나무 묘목이 이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텄다. 네, 이거는 그냥 못 적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많은 숫자를 외우는 것도 좀 무리가 되고요. 세 번째 공익 프로젝트는 현지 정부의 지지하에 굳이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헐리 방주, 우리 노아의 방주라고 하잖아요. 헐리 방주인데 즉 헐리 구조센터를 세우고 부상 입은 헐리와 기타 야생동물들에게 진료, 수술, 건강을 회복하는 장소를 제공하고 마지막에는 다시 그들이 자연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추원원은 또한 짧은 동영상 아이들을 개통했고 야외에 카메라를 세워 24시간 생중계한다. 이 부분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구조센터를 세워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게 치료를 해주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걸 생중계에서 보게 하는 것은 조금 또 흐름하고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면 이 부분도 패스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요약 쓰기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일단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고 제가 자주 시험을 치는 사람으로서 일단 제 의견을 개진하자면 저 같으면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9번째 단락은 끝납니다. 4년간
또 하나의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2살 때 2014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프로젝트 그리고 4년 동안의 노력을 통해서 이 지역이 아까 했잖아요. 이렇게 증가했고 수량도 증가했다. 이렇게 끝나는. 그래서 요건 나중에 우리가 딱 외워놓고 쓰는 걸로 하는 것이 비교적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줄였는지 같이 한번 따라와 보도록 하실게요. 생각보다 이제 어려운 단어들을 많이 쳐내게 될 거예요. 자, 2021년에 개최한 요거를 빼고요. 그냥 생물 다양성 총회에서 제가 좀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27세 아가씨 추원원을 꾸미는 말이 밑에 또 있죠. 허리공주라고 불린다는 말을 요 앞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허리공주라고 불리는 27세 아가씨 추원원은 시인러众多目光, 많은 눈길을 사로잡았다. 어려운 표현 아니잖아요. 초록색으로 한 문장이 끝나는 걸 표현해 드렸고요. 그녀는 헐리를 위해 나무를 심고 표범 들어갈 필요 없어요. 야생동물을 구했으며 또한 인터넷상에서 생방송을 하고 동영상을 만들어 갈수록 많은 90년대생과 00년대생이 우리가 신지향을 한 번 안 쓰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쭉 안 쓸 겁니다. 야생동물 보호 속으로 참가하게 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항상 1번 단락이 확 줄여내기는 좀 힘들어요. 1번 단락에 배경이 있으면 오히려 뒤에 쓸 필요가 없는 표현들이 많이 생기게 돼서 더 깔끔하게 줄여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뒷부분이 많이 이제 이걸 씀으로 인해서 줄여질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잘 살려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중국어로 在2021年举办的生物多样性大会上 이라고 하시고 被称为河狸公主的27岁女孩추 원원吸引了众多目光 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비염이 있어서 지금 숨이 한 문장까지 잘 안 가네요. 자, 그 다음 她为了河狸种树 그리고 救助 구조했다 혹은 救 野生动物 또한 还在互联网上 생방송하다 开直播 동영상을 만들다 做视频 해서 让 누구로 하여금 越来越多的90后和00后로 하여금 参加到野生动物保护中来 라고 해서 두 문장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걱정했던 이런 것들 쓰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표현이 아니죠. 자, 2번 단락 헐리에 대한 소개를 좀 볼까요? 중국 국가 1급 보호동물이고 그러면 1급 보호동물이라 그러면 되게 희소하고 소중한 동물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뒤에 이런 설명은 다시 그것이 반복되는 설명이에요. 굳이 쓸 필요가 없고 헐리를 인연을 맺었다. 이것도 약간 문학적인 표현이거든요. 헐리를 보호하게 된 것은 추원원이 2살 때부터 얘기를 좀 하기 시작해야 한다. 해서 한 문장으로 그냥 끝내버리도록 할게요. 자, 중국어로 갑니다. 河狸是中国国家一级保护动物. 심표. 保护河狸 한 것은 要从 어디로부터 出文王2岁时说起 해야만 한다. 됐죠? 要从什么什么时候说起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자, 아버지 이름까지 우리 외울 필요 없어요. 추원원의 아버지는 한 명의 동물보호학자인데 필요 없고 90년대 그는 자, 우리 안 쓰기로 했으면 쭉 안 써야죠. 그는 이 헐리를 연구했고가 아니라 할 때 시를 넣을 거예요. 2살의 추원원을 곁에 데리고 갔다. 带在身边 이라고 할 거예요. 여기까지 한 문장. 비록 나이가 어렸지만 그러나 자, 여기 보면 야생동물을 마주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야생동물을 보더라도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추원원은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고 그 느낀 느낌이 아버지가 씨앗을 심었다는 거 다 필요 없어요. 자란 후에 줄곧 이 방향을 향해 노력했다는 거는 뒤의 내용을 통해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죠. 지금 그녀는 베이징리의 다슈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이따로 끝날 건데 이때 어떤 박사과정 앞으로 끌어당겨서 넣을 거예요. 야생동물 보호 전공의 박사과정을 하고 있다,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문장으로 끝내버리도록 할게요. 추文文的父亲是一名动物保护学家。 90年代他研究河狸时할 때 바 누구를
2岁的初文文带在身边 하고 한 문장 끝났어요. 虽然年龄很小但是初文文 여기서 그녀라고 해버리면 약간 우리가 갑자기 또 그녀 이러면 이상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初文文을 한번 써봤습니다. 但是初文文能感受到 뭐를 느낄 수 있었다? 大自然的美好를 느낄 수 있었고 심표 如今他在北京林业大学에서 在读 어떤 박사 과정? 네, 野生动物保护专业的博士 요렇게 제가 아까도 한번 이런 방법을 보여드렸는데 뒤에 설명이 따로 빠진 것을 앞에 같이 꾸미는 말로 넣어서 해결을 해버리면 될 것 같아요. 자, 2014년 아까 말했던 관键词 키워드 추원원은 정식으로 허리 보호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필요 없죠. 허리는 추원원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들의 오해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볼수록 굳이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요거 한 문장만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2014년 추원원 正式从事合理保护工作 심표 合理成为了추원원生活的一部分 일부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줄인 우리 입장에서는 진짜 이 글의 흐름에 맞는 내용이고 뒤에는 그닥 5번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나중에 또 증가가 되었다 이런 말들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힘든 상황이고 1급 보호동물이고 이런 걸 이미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바로 혼자 하지 않고 다른 프로젝트를 조금 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추원원은 요 말 단지 자기 한 사람에 의지하여서는 너무 이게 말이 구질구질 좀 길기 때문에 추원원은 한 사람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래서 심표로 바로 넘어갈게요. 그녀는 인터넷의 힘을 빌려 지혜주 힘을 빌려서 1년에 이 실리에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야생동물 보호 공익 프로젝트를 발기했다. 이렇게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추원원 민발 뭐를 알게 되었다. 이거는 능리 북고 북고 한 사람의 능력은 충분치 않다. 于是他借助互联网을 빌려서 发起了一系列野生动物保护公益项目 프로젝트를 보통 项目라고 하죠. 프로젝트를 발기했다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갈 겁니다. 첫 번째 공익 프로젝트는 合理守护者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쉬고요. 설명은 기본적인 것만. 근데 이게 너무 또 설명을 빼니까 뭐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 기부자는 500위안을 기부하고 이 돈은 거기가 이 목초지에 이런 거 다 빼고 수식 성분 빼고 허리를 수호하는 왜냐면 이 가정이 허리를 수호하는 임무를 맡는다. 또 한 거예요. 뒤에 있는 걸 앞으로 넣었죠. 제가 허리를 수호하는 목축민, 무민이라고 하죠. 목축민 가정에 제공된다 하고 한번 끊죠. 제공된다. 기부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허리 가족을 입양한다는 말이 른 알아보고 링 내 걸로 가져오고 라는 뜻인데요. 른링 하고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다 해서 그냥 끝나면 대략 이제 무슨 내용인지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더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예 빼기도 요거는 조금 설명이 너무 부족해지기 때문에 한 요 정도 선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 한번 해볼까요? 第一个公益项目是合理守护者 하고 일단은 설명 한번 끊고 자 기부자捐款者 捐款이라고 그러면 5급 단어이기 때문에 어렵다 하시면 안 돼요. 捐款者 捐助 돈을 기부해서 도와준다 500위안 하고 심표 这笔钱 이 돈은 提供给 누구에게 제공이 되어지냐면 요걸 앞으로 뺐잖아요. 守护合理的牧民家庭 에게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기부자는 捐款者可以认领自己喜欢的合理家族 하고 给他们取名 할 수도 있다. 네, 여기까지가 첫 번째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허리를 위해 버드나무 힘드니까 그냥 나무를 심는 공익 프로젝트 허리 식당이다 하고 한번 설명을 끝내주고 추원원과 단체는 인터넷상에서 중요하지 않으니까 모금한 자금을 사용해서 묘목을 구매하고 현지 목축민에게 심고 보살피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냥 빼고 보살펴 달라고 부탁하고 보살피다 칸후 保护的护
네, 보살펴달라고 부탁해서 만약 묘목의 생존율 하면 정호류가 요구에 도달하면 잘 키워주면 목축민들은 더욱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까지만 네,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싹이 텄다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두 번째 한번 해보도록 하죠. 第二个是 네, 为合理种树的公益项目 뭐죠? 合理食堂입니다. 한 문장. 出文文和团队用 뭐를 사용해서 募集的资金 모금한 자금을 사용해서 购买树苗 묘목을 구매했고 请 부탁했어요. 땅地 무민에게 种植和看护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如果树苗的成活率达到要求 하면 牧民会收到更多的补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하고 끝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익 프로젝트는 요거를 빼도록 했고요. 허리 구조, 자 보세요. 원래는 이 프로젝트는 방주인이다, 인대, 즉 하고 또 설명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 설명을 앞으로 넣어서 한 문장으로 빼려고요. 구조센터를 세우고 부상 입은 헐리와 기타 야생동물을 빼고 헐리를 치료하고 진료 수술한다는 말을 그냥 치료하고 마지막에는 다시 여기 있어요. 그들이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이 프로젝트 이름이다. 하고 끝내버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카메라를 24시간 돌려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간단하게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第三个公益项目是 하고 나중에 요걸로 갈 건데요. 合理方舟로 갈 건데 꾸미는 말이 建立 세우는 거예요. 뭐를? 合理의 치유中心 됐죠? 合理치유中心을 세우고 심표 그 다음에 治疗 치료해 주는 거예요. 受伤的合理 하고 심표 最终在 다시 그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빵주 타면 뭐 할 수 있게? 회귀할 수 있게, 돌아갈 수 있게. 回归自然的合理方舟 하고 요 뒤에 있는 말들을 合理方舟를 꾸미는 말로 앞으로 빼서 그냥 한 문장으로 세 번째는 끝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키워드 4년이 걸렸어요. 4년来 추원원과 단체의 노력을 통해 이건 쓰는데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우리 둥지 이거 외우려다가 다른 거 다 못 외워요. 그래서 이거 빼고 허리의 수량이 20% 증가했다를 전략적으로 암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4年来 추원원和团队의 노력, 다시 통고가 들어가야 되네요. 4年来通过추원원和团队的努力合理数量增长了20% 하고 끝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우리 줄여봤고요. 단락은 어떻게 할 거냐면 1번 단락 우리 거의 줄이지 않고 좀 많이 썼잖아요. 그게 추원원에 대한 소개였거든요. 네, 그래서 추원원에 대한 소개를 한번 쭉 한 단락으로 빼도록 하고요. 2, 3, 4가 뭐였냐면 추원원이 허리보호에 2살 때 처음에 이제 야생동물을 접촉하게 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왜 허리 보호에 종사하게 됐는지 계기를 쭉 설명하는 게 2에서 4번 단락까지였어요. 요거를 2번 단락으로 하도록 하고요. 5번에서 8번 단락은 혼자서는 이게 너무 힘이 부족하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발기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명까지 하는 것을 3번 단락. 그리고 4번 단락은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20%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렇게 끝나시면 4단락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제목은요. 이 글에 있는 너무 좋은 제목을 찾았어요. 추원원만 적으면 썰렁했을 텐데 허리 공주라는 말이 너무 좋았잖아요. 그래서 허리의 공주인 추원원이라고 해서 요 제목 이상이 좋은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딱 보자마자 아 요거 제목으로 너무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4월에도요, 고대를 배경으로 하는 쓰기가 나오면서 일단 그건 딱 보면 어려워 보이거든요. 아, 그것도 어렵다고 난리.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또 딱 단어가 보기에 막 어려운 막 동물 이름, 그리고 지역 이름,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또 어렵다고 난리. 연이어서 2달이 난리 났었습니다. 근데 4월 것도 적중특강을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또 막상 우리가 400자로 이렇게 끄집어낸 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겉모습 보고 막 당황할 뿐이지 사실상 차분하게 우리가 진짜 써야 할 내용들을 이렇게 끄집어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적중특강만 해도 지금 개수가 거의 50개 정도 돼요. 이거 여러분 다 볼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게 결국은 훈련 양이 충분해야만 여러분도 이런 걸 해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두 개 말고요. 지금 시원스쿨에 쫙 정리가 잘 되어 있잖아요. 예, 한 50개 다 보겠다는 각오로 그 정도면요. 돈 많이 내고 학원 다니는 거 못지않게 훌륭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서요. 많이 훈련을 통해서 이제 딱 글을 보면 이런 건 좀 쳐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어려운 표현은 쓸 필요가 없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 보면은 딱 느낌이 올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시게 되면 정말 고득점도 가능하거든요. 우리 학생들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